안녕하세요. 다이아스토리의 다이아입니다. 헐리우드의 여신 오드리 헵번. 그녀가 죽기 직전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긴 말이 뭔지 아시나요? 우리에겐 두 개의 손이 있어요. 하나는 자신을 돕기 위한 것,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죠. 3번의 결혼과 이별을 겪고도 죽음 앞에서 그녀가 가장 먼저 생각한 건 이런 작은 친절이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의 휴일의 공주님이 어떻게 살았고 사랑했는지 그녀의 인생을 바꾼 4가지 선택을 알아보겠습니다. 1944년 네덜란드. 독일군 점령하에 잔혹한 시간이었어요. 사람들은 이 시기를 허기 겨울이라고 불렀죠. 15살 소녀 오드리 헵번은 극심한 식량난 속에서 튤립 뿌리로 만든 숲을 먹고 심지어 벌레까지 먹으며 연명했어요. 헵번은 후에 인터뷰에서 이 순간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빵을 보지 못한 채 겨울을 나야 했어요. 사람들은 매일 굶어 죽어갔고 특히 어린이들이 많았죠. 그녀는 발레를 사랑했지만 오랜 굶주림으로 인해 체력이 너무 부족해서 제대로 춤을 출 수조차 없었대요. 발레 수업에서도 항상 뒤처졌죠. 헵번이 말했어요. 내 몸은 발레를 춤추고 싶어 했지만 내 근육은 그럴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런 고통스러운 경험이 헵번의 DNA에 각인되어 2가지로 발현됐습니다. 하나는 사랑받고 싶다는 갈증, 다른 하나는 누군가를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이었죠. 전쟁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헵번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발레를 통해 조금씩 소득을 올리기 시작했고 이 경험이 나중에 배우라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우연히 시작되었어요. 헵번이 자신의 배우 경력에 대해 한 말입니다. 1951년 그녀는 영화 시크릿 피플에서 작은 역할을 맡았어요. 그냥 발레리나 역할이었는데 그녀의 우아한 춤 실력과 청순한 외모가 강렬한 인상을 남겼죠. 그걸 시작으로 2년 뒤 헵번에게는 운명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당시 이미 대감독이었던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새 영화를 위해 주연 배우를 찾고 있었어요. 새 영화의 주연으로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염두에 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카메라 테스트 중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카메라 테스트를 위해 헵번이 카메라에 나타난 순간 그는 헵번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맙니다. 훗날 와일러는 이 순간을 이렇게 회고했죠. 그녀가 카메라 앞에 선 순간 모든 것이 변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특별한 빛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원래의 결정을 뒤집고 오드리 헵번을 주연으로 발탁해요. 그 영화가 바로 로마의 휴일입니다. 헵번은 앵 공주 역할을 맡아 단 하루의 자유를 찾아 떠난 유럽의 공주를 완벽하게 그려냈고 이 작품으로 그녀는 단숨에 세계의 아이콘이 됩니다. 헵번의 순수함과 맑음이 가득한 캐릭터는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영화는 그야말로 초대박을 기록했고 헵번은 단숨에 헐리우드의 새로운 스타가 되었죠. 그 다음에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주연상은 오드리 헵번입니다 라고 시상자가 발표했을 때 헵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무대에 올랐고 수상 소감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정말 너무 많은 행운이에요. 이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져요. 이 소감조차 그녀 특유의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이 잘 보이죠? 그렇게 24살의 헵번은 세계적인 스타가 됩니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단순한 명성만이 아니었습니다. 헵번은 할리우드에서 특별한 존재였어요. 당시 마릴린 먼로나 엘리자베스 테일러처럼 섹시미를 강조한 배우들과 달리 그녀는 청순함과 우아한 이미지로 사랑받았죠. 패션 전문가들은 그녀를 이렇게 평가했다고 해요. 그녀는 여왕 같은 우아함과 소녀 같은 장난기를 동시에 가진 유일한 스타였다. 헵번의 가냘픈 몸매와 큰 눈, 짧은 머리는 새로운 미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 후 1954년 헵번은 영화 사브리나에서 최초로 지방시와의 브랜드 의상 협찬을 이끌어냈고 이는 영화 역사에서도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녀가 입었던 의상은 사브리나 팬츠, 사브리나 슈즈라는 이름으로 패션계에 남아 오늘날까지 사용될 정도였는데요.
이런 햇번의 매력은 디자이너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이후 그녀의 모든 영화에서 의상협찬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지방시 브랜드의 위베르 드 지방시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드리는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옷이 오드리를 입는 거였어요. 와, 극찬이네요. 이런 화려한 커리어의 시작과 함께 햇번의 사생활에도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녀는 로마의 휴일 성공 직후 멜 페르아라는 배우를 만나요. 그는 12살 연상인 지적이고 매력적인 남자였지만 바람둥이로 유명했죠. 그런데 햇번은 처음에 그를 정신적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바람둥이였겠죠? 네. 결국 두 사람은 1년의 교제 끝에 결혼했고 햇번은 완벽한 아내가 되기 위해 노력했죠. 하지만 그녀는 결혼 생활 중 정말 큰 슬픔을 경험합니다. 바로 첫 번째 임신에서의 유산. 그 후 첫째 아들 션 햇번 페레어를 낳은 후 두 번의 또 다른 유산. 나는 아이를 갖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라고 말을 할 정도였던 그녀는 여기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는 두 사람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잦은 유산을 햇번의 탓으로 돌리는 멜이 종종 폭력까지 휘둘렀거든요. 와, 멜 쓰레기네. 그러던 와중 햇번은 1961년 티파니에서 아침을 해서 홀리 골라이틀리라는 역할을 맡아 큰 성공을 거두는데요. 특히 영화 속에서 그녀가 부른 문 리버는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수상하며 더욱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Moon river wider than a mile I'm crossing you in style someday. 티파니에서 아침을의 감독은 햇번은 40번이 넘게 녹음했어요. 햇번은 노래를 잘 못했거든요 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하지만요. 그녀의 불안정한 목소리는 오히려 캐릭터의 취약함을 완벽하게 표현했죠. 사실 햇번 정도 되면 이런 모습은 인간미 있어서 더 매력있어 보였겠네요. 그렇게 햇번은 스타로서 전 세계의 사랑을 받았지만 가정 안에서는 갈등과 외로움이 점점 깊어져만 갔어요. 멜이 바람을 피웠다는 소문까지 끊이지 않았거든요. 와... 아니 오드리 햇번을 두고도 폭력에 외도까지. 와, 진짜 참. 처음과 달리 햇번은 결혼 생활 동안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느꼈던 그 안정감은 사실 자신이 만들어낸 환상이었다는 걸요. 결국 햇번은 1968년 14년의 결혼 생활 끝에 이혼을 결정했어요. 아이고야, 14년을 지옥에서. 이혼 후 햇번은 한동안 혼자 지내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헐리우드의 찬란한 조명 아래 있던 그녀가 홀로 어둠을 마주한 순간이었죠. 그렇게 1년 뒤인 1969년 운명은 그녀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선사합니다. 이탈리아의 매력적인 정신과 의사 안드레아 도티와 만나게 된 거죠. 9살 연하였던 그는 햇번을 특별한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햇번은 안드레아에 대해 이렇게 말했었죠. 그는 나를 오드리 햇번이 아닌 한 명의 여자로 봐주었어요. 잘 됐네요. 안드레아는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면서 그녀에게 이탈리아의 평화로운 시골 생활을 제안했어요. 햇번은 기꺼이 화려한 배우 경력을 뒤로하고 가정주부의 삶을 선택하게 되죠. 그리고 다음해 둘째 아들 루카가 태어나요. 이제 햇번은 전남편 멜가 낳은 첫째 아들과 루카까지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로마 외곽의 아름다운 농가에서 다 함께 지내게 되었죠. 이때 햇번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물이 아니에요. 내 삶의 이유예요.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10년 가까이 배우 활동을 중단하고 가정에 충실했어요. 특히 어린 시절 그녀가 아버지의 부재로 상처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들에게는 같은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그녀를 더 헌신적인 어머니로 만든 거죠. 겉으로 완벽해 보이는 시골에서의 전원 생활.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또 한 번의 비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이탈리아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였어요. 붉은 여단이라는 테러 조직이 부유층과 유명인을 노리고 있었거든요. 어린 시절 나치의 위협 속에 숨어 살았던 것처럼 그녀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스위스와 프랑스를 오가며 또다시 피신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햇번이 말하길 이건 내 악몽의 반복이었어요. 다시 한번 도망자가 된 느낌이었죠. 아니 아빠는 뭐하고? 그러나 진짜 충격적인 사건은 따로 있었어요.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주리라 믿었던 정신과 의사 남편이 그녀의 마음에 더 깊은 상처를 남겼기 때문이죠. 바로 남편 안드레아의 심각한 외도였습니다. 유명 정신과 의사였던 그는 젊은 환자들과 지속적으로 바람을 피웠고 그 스캔들이 로마 사교계에 퍼지면서 뜨거운 가십거리가 되었어요. 그렇게 재혼한 남편에게 마저 가정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시골까지 따라갔는데 그에게 배신당한 햇번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어떡해요. 햇번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내 마음을 치료해주길 바랐는데 오히려 가장 큰 상처를 주었어요. 1982년 결국 그녀는 두 번째 이혼을 결정합니다. 스크린의 여신, 두 아들의 어머니, 그리고 이제는 두 번의 실패한 결혼을 경험한 한 여인. 이 모든 역할을 품은 채 햇번은 또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의 결혼이 남긴 깊은 상처를 안고 50대가 된 햇번은 운명의 장난처럼 또 한 번 운명의 상대를 맞이합니다. 바로 네덜란드 출신의 배우 로버트 월더스. 그는 햇번보다 8살 어렸지만 그는 햇번을 특별하게 바라봐 주었습니다. 세상이 그녀를 여신이라 부를 때 그는 그녀가 직접 키운 토마토 맛에 감탄하며 정원의 친구라고 불렀다고 하죠. 햇번이 말하길 로버트는 내가 심은 토마토의 맛에 감탄했어요. 내가 오드리 햇번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죠. 그들은 결혼이라는 형식 대신 동반자 선언이라는 자신들만의 서약을 택했어요. 두 번이나 실패한 결혼을 또 하기보단 어쩌면 이게 훨씬 나은 것 같긴 하네요. 그렇게 스위스의 라페지불이라는 아름다운 저택에서 정원을 가꾸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며 살았죠. 그러던 중 1988년 전화 한 통이 그녀의 삶을 뒤바꾸게 됩니다. 햇번의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 유니세프 친선대사 제안이었죠. 햇번은 어린 시절 오랜 기억의 조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굶주렸던 소녀, 유니세프의 구호품을 받았던 간절한 손, 그리고 생존의 기적. 그녀는 그 제안을 즉시 수락해요. 햇번은 이때 나도 한때 도움이 필요한 아이였어요. 그 기억은 절대 잊을 수 없죠. 라고 말했는데요. 역시나 세상의 스포트라이트가 다시 한번 햇번을 향했지만 이번에는 전혀 다른 느낌의 무대였습니다. 화려한 드레스 대신 수수한 모습으로 세계 곳곳에 고통받는 아이들을 찾아갔으니까요. 햇번은 5년 동안 50회가 넘는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수단,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 등 세계 각지의 빈민국을 방문했죠. 햇번은 유니세프 활동 중에 종종 현지 아이들에게 발레를 가르쳐주기도 했어요. 특히 그녀가 한 이 말로 인해 유니세프의 후원금은 역대급으로 증가했습니다. 유니세프는 가장 상처받은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사람들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일을 해요. 우리는 이제 그들이 아이들의 무덤을 파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너무 감동적이네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햇번은 또 한 번 전 세계를 감동시킵니다. 그녀의 마지막 영화인 영원은 그대 곁에서 천사 역할을 맡게 되었고 출연료로 받은 10억 전액을 유니세프에 기부했거든요. 와, 대단하네요 진짜. 스크린 속 천사가 현실에서도 천사가 되었던 거죠. 천사 그 자체인 햇번의 모습에 사람들은 정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 신도부심하시죠. 3년 후 햇번은 갑작스러운 복통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복통이라 여겼지만 검사 결과는 정말 잔인했어요. 복마감 말기 진단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그런 절망적인 시한부 선고를 받은 그녀는 여전히 평소 같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동반자 로버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녀는 고통을 두려워했지만 죽음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햇번은 치료를 하는 대신 평화롭게 남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유니세프의 선사로 활동하면서요. 그렇게 겨울이 왔고 햇번은 소말리아의 참상을 알리기 위한 마지막 여정을 마치고 급격히 몸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그녀는 스위스로 돌아가 가족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심각한 체력 저하로 인해 비행기 탑승조차 불가능한 상태였죠. 그런데 그녀의 막역한 친구였던 디자이너 지방시가요. 그녀를 스위스로 데려가기 위해 자신의 전용기를 보내주었습니다.
덕분에 햇번은 생애 마지막 크리스마스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스위스에서 보낼 수 있었죠. 진짜 다행이네요. 햇번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소중한 마지막 크리스마스를 특별한 날로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녀는 로버트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겨울 코트 3벌만 사줄래요? 그 3벌의 코트는 그녀의 아들 션, 로버트, 그리고 절친 지방 씨를 위한 것이었죠. 햇번은 그 선물을 주며 코트를 입을 때 나를 생각해줘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햇번은 로버트에게 말했어요.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크리스마스였어. 너무 감동적이네요, 진짜. 1993년 1월 20일 새벽, 햇번은 6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우아함과 품위를 간직한 채로 말이죠. 햇번이 세상을 떠나기 전 아들들에게 시를 낭독해 주었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제가 그 시의 내용 중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매력적인 입술을 위해 친절한 말을 하세요. 사랑스러운 눈을 위해 사람들의 좋은 점을 찾으세요. 날씬한 몸매를 위해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세요. 그렇게 나이가 들면서 우리에겐 2개의 손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는 자신을 돕기 위한 것이고 하나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거죠. 이 마지막 메시지는 그녀가 평생 소중히 여겼던 게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친절한 말이라는 따뜻한 소통, 좋은 점을 보는 눈이라는 사랑의 시선, 그리고 배고픈 이에게 내미는 손길이라는 친절함까지. 그녀의 주변 사람 중 한 명은 그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녀는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그 전화통화에서도 저를 걱정해줬어요.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당시 일을 하면서 힘들어하던 부분은 잘 해결되고 있는지 계속 물어주었습니다. 그녀의 본성은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찾는 사랑, 우정, 가족의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결국 화려한 무언가가 아니라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마음, 배고픈 사람에게 빵 한 조각을 건네는 작은 친절에서 비롯된 거 아닐까요? 햇번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은 그런 일상의 따뜻함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햇번이 이 세상에 남긴 그 마지막 선물을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야기 좋으셨나요?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일상의 따뜻함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지금까지 다혜였습니다.